예,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오늘 사회인가요? 예. 우리 한국인 최초로 미국 물리학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영기 박사님, 미국 시카고대 교수님께서 미래 세대와의 이제 대화에서 그 강연에서 당부했죠. 표준 모형이 풀지 못한 히그스 입자 이론이 풀지 못한 빅뱅 이론이 풀지 못한 우주의 진실을 밝혀달라. 입자물리의 진실을 밝혀달라 하고 미래 세대에 이런 당부를 했죠. 그래서 저 회원님께서 저한테 그 답변을 부탁을 했고, 그래서 계기가 돼서 지금 이 시리즈 방송을 사회지하고 있습니다. 1회 방송에서는 표준 모형 히그스 입자 이론을 풀지 못한 답변이 이 블랙홀에 압축되어 있는 밀도, 이 질량에 있다. 또 2회 방송에서는 이 답이 표준 모형으로도 풀지 못한 입자물리의 비밀, 그것이 초기 우주와 아직 별과 행성들이 생겨나기 이전에 138억 년 전에 이 초기 우주, 그리고 지금의 우주를 차지하고 있는 물질과 공간의 비율에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제 3회 방송에서는 이 답변이 표준 모형으로도 풀지 못한 입자물리학의 비밀, 우주의 비밀이 초기 우주와 지금의 우주, 이 질량의 차이에 있다. 예. 비율은 비록 초기 우주와 지금의 우주 그 비율이 별로 차이가 없지만 그 질량에 있어서는 수천억에 수천억 배 차이가 나는데 바로 이 질량에 그 답이 있다. 어저께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시간에는 김영기 박사께서 암흑물질의 정체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당부했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암흑물질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먼저 밝혀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암흑물질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 먼저 생겨난, 암흑물질보다 먼저 생겨난 암흑에너지, 우주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암흑에너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죠. 예. 조금 생소하죠.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하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밝혀드릴 테니까 좀 궁금하신 것들 좀 많이 해소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의 우주를 차지하고 있는 암흑 에너지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주에서 이 암흑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의 우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진공이 있죠. 우주 진공이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이 공간의 비율이 73%. 그리고 암흑 물질, 아직 미확인 물질, 은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미확인 입자들로 이루어진 암흑 물질의 비율이 23%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별과 행성들, 은하들, 그리고 지금 삼라만상을 이루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로 이루어진 일반 물질의 비율이 4%예요. 이건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여기 원자들로 이루어진 일반 물질,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암흑물질의 진실을 먼저 밝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물질의 비율이 4%잖아요. 그리고 암흑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23%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 생겨났을까요? 4%가 먼저 생겨나고 23%가 생겨날 수가 없잖아요. 먼저 큰 것이 먼저 생겨나고 그 큰 것 안에서 작은 비율의 그 물질이 생겨나는 거죠. 제 말이 맞나요? 예. 맞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생성 과정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큰 것이 먼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게 작은 것이 생겨나고 이런 순차적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4%의 일반 물질, 이 원자들로 이루어진 일반 물질, 이 4%가 생겨나기 전에 먼저 23%가 먼저 생겨났다. 지금 그 얘기예요. 어때요? 제 말이 이해되나요? 예. 그리고 이 23%가 생겨나기 전에, 이 23%가 생겨나기 전에 먼저 이 73%가 생겨났다. 간단히 퍼센트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4%가 생겨나기 전에 23%가 생겨났고, 그다음 23%가 생겨나기 전에 73%가 생겨났다. 그래서 또 다시 얘기하면은 반대로 다시 얘기하면은 73%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23%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4%가 생겨났다. 이런 순위로 이렇게 우주가 생겨났다는 거죠. 예, 이해됐나요? 예. 그 화살표 때문에 예? 그렇게 됐을 것이다. 예. 화살표가 그렇게. 아, 예.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예.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순차적으로 봤을 때, 이 암흑물질의 진실을 밝히려고 하게 되면, 이 암흑물질보다 먼저 생겨난 이 73%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 진실을 밝히지 않고는 23%의 진실을 밝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23%를 차지하는 암흑물질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73%의 이 진실을 밝히자는 거죠. 오늘 시간에는 여기에 집중하자는 거죠. 이 73%를 차지하고 있는 암흑 에너지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우주에 어떻게 우주 공간을 차지하게 됐느냐, 지금 그걸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다음 이미지에서 보게 드릴게요. 네. 예, 이 이미지에서 지금 아래에 보이는 이 초기우주, 이 초기우주는 유럽 우주구에 의해서 관측된 거예요. 예, 별과 행성들이 생겨나기 이전 138억 년 전의 초기우주. 미국 나사에서 관측한 초기우주도 이와 비슷하거든요. 예, 여기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 이 항토색이 좀 진한 곳이 있잖아요. 진한 곳이 중력에 의해서 대부분의 수소로 이루어진 이 성운이 밀도가 압축이 되면서 별이 생겨나는 그 지역들이에요. 고온이 올라가면서. 예. 그러니까 아직 별과 행성들이 생겨나기 이전의 초기 우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초기 우주는 지금의 우주에 비해서 수천 배로 작았어요. 빅뱅론에서는 바늘구멍보다 더 작은 한 점이 폭발해서 지금의 우주만큼 확정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뻥이고요. 근데 이 초기 우주, 이 138억 년 전의 초기 우주는 지금의 우주에 비해서 수천억 배 이하로 매우 작았죠. 그러니까 이 바깥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무한 공간이었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죠. 그런데 138억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는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생겨나고, 태양계도 생겨나고,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도 생겨나고, 3천억 개 이상의 은하들이 이 공간을 채우게 돼요. 다음 이미지에서 제가 설명을 이어나갈게요. 네.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38억 년 전에 이 초기 우주인데요. 이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공간이었었는데 138억 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런 초기 우주보다 수천억 배 이상 확장된 이런 우주가 생겨났다는 거죠. 예. 여기에는 지금 수천억 개의 은하들이 존재하는데요. 우리 은하에만 해도 지난 시간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우리 은하에 3천억 개 이상의 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500억 개 정도의 행성들이 존재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300억 개라고 잘못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은하 이 안에 138억 년 동안 이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들이 생겨났는데 우리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에만 해도 약 3천억 개 정도의 별이 존재하고 500억 개 정도의 행성이 존재하고 1억 개 정도의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138억 년 동안
초기 우주가 지금의 우주로 확장되기까지 수천억 배 이상으로 확장이 됐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미지에서 설명을 이어갈게요. 예. 지금 여기에 지금 보여지는 이 이미지는 중력이 존재하는, 우주 중력이 존재하는 유한 공간과 그리고 우주 바깥에 존재하는 무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력이 존재하는 이 우주의 은하들이 어떻게 우리로부터 멀어져 갈까? 지금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보편적인 질문을 하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연구하고 또 내놓는 것이 과학이죠. 그렇다면 이 중력이 존재하는 이 우주에서 은하들이 어떻게 멀어져 갈 것인가?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로 집중하면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 그런 힘인데, 가운데로 몰아넣는 힘인데, 이 중력이 존재하는 우주에서 은하들이 어떻게 멀어져 갈 것인가?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이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 우주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인공위성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은 은하들이 초속 73km 이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거든요. 앞선 이미지에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 보여드릴게요. 이 이미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력이 존재하는 이 유한 공간의 우주에서 이 은하들이 어떻게 멀어져 갈 것이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진실에 지금 접근해가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인공위성으로 관측하면 이렇게 많은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우리 태양계로부터, 우리 은하로부터 초속 73km 이상의 매우 빠른 속도로 이렇게 멀어져 가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거죠. 이 중력이 존재하는 우주 이 유한 공간에서 우리로부터, 우리 주변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 은하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무엇이냐? 여기에 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암흑 물질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암흑 에너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암흑 에너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 답변을 우리가 지금 내놓기 위해서 지금 이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138년 동안 이 은하들이 이렇게 멀어져 갔는데, 초속 73km 이상의 매우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갔는데, 그렇게 멀어져 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멀어져 갈 수 있는 공간이 존재했기 때문이고, 또 현재도 이 은하들이 끊임없이 멀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끊임없이 멀어져 갈 수 있는 무한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은하들이 지금까지 되돌아간 은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우주와 충돌한 은하도 없어요. 만약에 이 우주 바깥에 다른 우주가 존재했다면 이 은하들이 그 우주하고 충돌해가지고 되돌아오는 은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아니면 우리 우주 바깥에 다른 우주가 존재했다면 서로의 그 충돌로 인해서 우주의 팽창 속도를 정지시킨다든가, 다시 이렇게 수축을 시킨다든지, 이런 사건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현재까지 되돌아온 은하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가면서 우주의 규모를 확장시키고 있는데, 이 은하들이 138억 년 동안 되돌아온 은하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다른 우주와 충돌한 그런 사건도 없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이런 것들, 이런 팩트를 하나하나 찝으면서 지금 진실에 지금 접근하자는 거죠. 다음 이미지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이 우주 안에 중력이 존재하는 이 유한 공간, 이 우주 안에 이 많은 은하들이 지금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어요.
멀어져 가고 있어요. 멀어져 가면서 우주의 규모를 이렇게 확장시키고 있는데 이 은하들을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무엇이냐? 이 유한 공간 안에는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력이 밀어내지는 않거든요. 청력은 없어요. 예? 중력이 청력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거죠. 예? 물론 우리 은하의 중력권이 가까이 있는 은하들은 서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지만 멀리 있는 은하들은 이렇게 멀어져 가면서 우주 규모를 확장시키는데 이 은하들을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무엇이냐? 이 유한 공간 안에는 이 은하들을 밀어내는 힘이 없어요. 예? 그렇다면 바깥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미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진공 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고요. 예. 지금 아폴로, 미국 우주 비행사 아폴로,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다 아시죠? 이건 다 아시죠? 지금 달에 착륙한 모습인데 우주복을 입었어요. 만약 여기 터지잖아요. 어떤 이게 노출되잖아요. 예? 이게 뭐 터지나 하면 이 원소들로 이루어진 우리 몸이 빠져나가. 막 터져나가. 예, 빠져나가요. 예? 우리가 그 진공을 이용해서 부항을 뜨잖아요. 그러면 이 몸 안에 것도 빨아내잖아요. 진공을 통해 빨아내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게 만약에 노출된다면, 피부가 노출된다면 그렇게 터져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예전에 그 상처다리도 터져나가. 네. 그래서 지금 이 강아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강아지를 우주복을 입혀놓지 않고 여기다 그냥 이렇게 던져놓는다면은 이렇게 형체가 없어져 버려요. 예? 이렇게 형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진공이 인력이 있다는 거죠. 진공 인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진공 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주 비행사들이 이런 비행복을 입는 거예요. 진공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원리를 이용해서 부항 치유를 한다고. 부항 치료를 한다고. 부항을 몸에 떼면 몸 안에 것도 빨아내잖아요. 이게 뿔뚝 살이 이렇게 튀어 올라오잖아요. 빨아내가지고. 예? 그렇게 진공이 우리가 어떤 노출된다면 그렇게 몸 터져버리는 거예요. 때문에 이런 우주복을 입는다는 거죠. 강아지를 이 진공 속에 우리가 노출시킨다면 이렇게 형체가 사라진다. 지금 그걸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음 이미지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 지금 그 시뮬레이션 실험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런 기구가 있어요. 이런 기구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뭐 원통 안에 은하들을 형성한 이런 이렇게 조형물을 다 이렇게 가둬놨어요. 예? 조형물을 갖다 놨어요. 여기는 이제 공기가 있어요. 여기 공기가 있고, 여기 밸브가 있어요. 여기 밸브. 근데 이 밸브가 지금 잠겨 있어요. 이렇게. 예? 밸브가 잠겨 있고, 그리고 여기는 진공이 있어요. 예? 큰 진공통이 있는데, 이 밸브를 열어놓으니까, 예? 밸브를 열어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빨아들이지. 빨아들이겠죠?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밸브를 잠긴 상태에서 열어놓으니까 이 안에 있는 조형물이 이 진공 공간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옮겨간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 우주가 지금 무한 공간으로 끊임없이 지금 확장 팽창하고 있는데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들이 망원경 가지고 보면은 매우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가는데 바로 그 은하들이 이런 진공 인력에 의해서 우주 바깥을 이루고 있는 무한 공간의 진공 인력에 의해서 끌려간다는 거죠. 매우 빠른 속도로. 예,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이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이렇게 진공 인력, 무한 공간의 진공 인력에 의해서 이 우주 중력이 존재하는 유한 공간의 이
우주를 차지하고 있는 은하들이 이렇게 초속 13km 이상의 매우 빠른 속도로 끌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구로부터, 우리 은하로부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끌려가요. 다른 이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풍선이에요. 예? 풍선인데, 이거 원래는 하나의 풍선이에요. 하나의 풍선인데 이렇게 팽창이 된 거예요. 어떤 예를 들면은 밀폐된 유리함 속에, 예? 밀폐된 유리함 속에 이 풍선을 넣고, 예? 풍선을 넣고 공기를 빼니까, 예? 공기를 딱 빼고 진공 상태를 만드니까 풍선이 이렇게 팽창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풍선 안에 이 공기 분자들이 진공에 끌려가면서, 예? 진공에 끌려가면서 이 풍선의 크기를 팽창시키는 거예요. 그 뭐 일정한 시간 후에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직접적으로? 공기를 없애고 예. 진공 상태를 만드니까 이 작은 풍선이 이렇게 커지더라는 거죠. 팽창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예. 그 원인이 이 풍선 안에 공기 분자들이, 예. 예, 공기 분자 이 안에 뭐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등등이 있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불어가지고, 예. 예, 탄소도 있을 거고. 근데 이 공기 분자들이 이 진공 인력이 끌려가면서 이 풍선의 크기를 팽창시킨다. 그러면 예, 풍선처럼 예, 진공 상태가 예. 우주인데 예. 그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한계가 예, 네, 예. 한계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밀폐된 이 유리 박스 안에, 투명 박스 안에 작은 풍선을 넣고 진공 상태를 만드니까 작은 풍선이 이렇게 크게 팽창이 되는데, 그 원인이 이 풍선 안에 공기 분자들이 진공에 끌려가면서 풍선의 크기를 이렇게 크게 팽창시키더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찬가지로, 예, 이 작은 풍선이 진공에 의해서 이 풍선 안에 공기 분자들이 진공에 끌려가면서 풍선의 크기를 팽창시켰듯이, 예? 이 우주, 중력이 존재하는 유한 공간이라고 하는 이 우주, 예? 이 우주도 진공에 끌려가면서, 말하자면 이 우주 안에 이렇게 이 물질도, 원자들로 이루어진 일반 물질도, 말하자면 별과 행성들로 이루어진 은하들, 이런 것들이 무한 공간의 진공에 끌려가면서 우주의 크기를 확장시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분명한 것이 있어요. 이 안에 공기 분자들이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 이 풍선 안에 공기 분자가 원자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산소, 질소, 탄소 이런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중력이 존재하는 유한 공간에, 이 우주 안에 별과 행성들로 이루어진 이 은하들도 원자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똑같이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규모의 크기에서, 그 형성의 에서 다를 뿐이지 똑같이 원자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암흑 에너지거든요. 예? 암흑 에너지가 무엇이냐? 예? 어떻게 우주의 73% 공간을 차지하고 있느냐? 지금 여기에 지금 답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팽창되는 것만큼 무한 공간에 이 무한 공간에 우주 영역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미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이것이 지금 이게 우주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는 이게 껍데기가 존재하지 않죠.
껍데기가 존재하지 않는데 많은 은하들이 이 무한 공간의 인력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지금 이 무한 공간을 지금 정복하고 있는 거죠. 무한 공간을 정복하면서 우주의 규모를 끊임없이 확장, 팽창시키고 있는데 이 은하들이 지금까지 되돌아온 은하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또 이 만약에 우주 바깥에 다른 우주가 존재했더라면 그 우주와 충돌해가지고 되돌아오는 은하들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 우주 바깥에 다른 우주와 충돌해가지고 어떤 이 팽창이, 우주 확장이 정지된다든지 수축이 된다든지 이런 사건이 있었을 텐데 138억 년 동안 그런 사건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이 우주는 가속 팽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바깥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무한 공간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된 바에, 관측된 바에 의하면 그것이 결론이라는 거죠. 이 은하들이 정복한 만큼 이 무한 공간의 진공은 우주 공간이 된다. 그리고 우주의 73%를 차지한 암흑 에너지가 바로 그 무한 공간으로부터 유입된 진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암흑 물질이 생겨나요. 이 진공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자가속기 그 진공에 어떤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입자들이 생겨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진공에서 어떤 에너지가 제공이 되면 입자가 생겨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입된 이 암흑 에너지, 73%의 이 암흑 에너지, 이 우주 진공에서 또 23%의 암흑 물질이 생겨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